차 한 번 팔려다가 돈은 돈대로 날리고 졸지에 사기범으로 몰린 기막힌 사연. 그렇게 못 팔겠다. 며칠 동안 시간을 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다리다 제가 그냥 50만 원 줄 테니까 그냥 차를 돌려달라 하니까 위약금 100만 원 안 내면 절대 안 된대요. 그래서 그냥 알겠다 그러면 100만 원 줄 테니까 차를 가져온나 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신 것 같은데 이게 언제 저희한테 구매하신 건 아니시죠? 네 아니죠. 무슨 일이에요? 제가 이제 부산에 사는데 인터넷에서 부산에 있는 중고차 매입한다는 업체라고 봐가지고 판매 진행해달라고 하니까 이제 와가지고 외관 보고 조금 감가를 하고 저도 인정하고 했는데 제가 처음 팔다 보니까 계약서 써주길래 그냥 서명을 했는데 보니까는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특약이 많더라고요. 계약서예요? 네, 뭐 엔진 미션에 뭐 무결함을 고지함, 뭐 누유 누수가 없음을 고지함하고 그게 이상이 있을 시에 금액 조정 및 계약 파기, 그다음에 뭐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은 위약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그거를 설명을 못 들으셨어요? 아니 앞에서 뭐 대충 설명을 해가지고. 네, 근데 그거 계약서 쓰는 것 자체가 고객님을 위한 게 아니라 매입하는 업체를 위한 계약서네요, 사실. 네네. 그래서 저는 뭣도 모르고 사인했다가 계약금을 400만 원을 주고 가져갔어요. 차를 또 계약금을 주고 갖고 왔어요? 네, 가져갔는데 전체 차값을 얼마를 계약을 했는데요? 조금 까가지고 956만 원에 계약을 했거든요. 956만 원을 다 주고 갖고 가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렇게 안 했다는 거네요. 네, 하고 이제 간단한 이제 성능 검사 이런 거 마치고 당근을 보내주겠다 해서 갔는데 저는 2년 반 동안 탈 때 경고등도 한 번도 안 나고 아무 문제 없이 잘 탔는데 가자마자 뭐 엔진 경고등 떴다 하고 뭐 5만 문제가 다 있다 해가지고 300만 원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는 못 팔겠다. 그러니까 며칠 동안 공업사를 싼 데 찾는다고 며칠 동안 시간을 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다리다 제가 그냥 50만 원 줄 테니까 그냥 차를 돌려달라 하니까 위약금 100만 원 안 내면 절대 안 된대요. 그래서 그냥 알겠다 그러면 100만 원 줄 테니까 차를 가져온나 하니까 660몇만 원이었던 게 820만 원까지 준다고 계속 이렇게 점점 올리고 있거든요. 차가 뭐예요? 호란도 스포츠. 몇 년식이시죠? 16년식 호란도 스포츠거든요. 키로수는요? 키로수가 99,600에 가져가는데 저 사람들이 가져가고 나서 한 1000km 가까이 올랐더라고요. 부산에서 올라와봤자 500km인데 근데 처음에 보내준 거는 300km가 올랐었는데 저도 정확한 건 아닌데 이제 조회하고 하니까 10만이 넘은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 말이 안 되는 게 300만 원 견적 나와서 가면 총 금액이 660 나왔던 게 지금은 딜러가 말하는 게 이제 지 마진 20만 원도 더 못해가지고 820까지 해준다고 막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일단 전형적인 매입 사기 같아요. 제 생각에는 차를 갖고 감에 있어서 전액을 안 주고 사가는 거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네. 고객님이 물건 살 때 돈 다 안 주면 그 사람이 물건 안 줄 거 아니에요, 상대방. 네. TV 샀는데 계약금만 넣고 TV를 갖고 갈 수는 없잖아요. 네네. 똑같은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바로 이거는 그냥 계약금 넣고 갖고 와서 후작업이라고 해서 뒤에서 작업해갖고 그냥 바로 후리겠다 이런 뜻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중고차잖아요. 네네. 힘이 없는 게 없잖아요. 네. 저는 이게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사람들한테 피해주는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이렇게 하면은 비싸게 사는 척을 할 수 있으니까 처음에. 네네. 원래 견적가가 900인데 1000만 원 주는 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 놓고서 결국 그거보다 더 싸게 뛰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뭐 제가 하나 힌트를 드리자면 자세히 들어가시면은 위약금 안 주고도 돌려받을 수 있을걸요? 걸리고 거의 뭐 인사 가야 되고 막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사장님이 피해볼 건 없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지들이 귀찮아서 주지 않을까요? 명의전 인감 보내셨어요? 아니요, 그거 매도 인감증명서를 사진으로 일단 먼저 찍어 보내달라 해서 사진만 보냈거든요. 원본 안 보내셨죠? 네네. 그럼 그쪽에서 명의전 못해요. 그럼 짜증나는 건 그쪽에서 짜증나요. 그 차를 아무렇게도 못 만져요. 그 차를 만약에 좀 건들고 뭐 팔고 뭐 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냥 제가 센터를 들고 가면은 그 건든 걸 알 수 있나요? 그럼요. 아니 사장님이 안 한 거면 다 건든 거죠. 아니 뭐 괜히 지그들이 이제 문제 있다고 해놓은 걸 원래 문제가 없었는데 제가 만약에 돌려달라고 있게 못 만들어요. 그렇게 못 만들어요? 네,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해요? 차에다 물 붓을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그런 정황을 갖고 신고하는 거죠. 현명하게 이렇게 하세요. 이거 내가 다 알아봤는데 매입 사기로 법적으로 사장님들이 이거를 피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으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 이런 사례들이 많아갖고 민사 가면 내가 이기고 많이 알아봤다. 그냥 차 갖고 와라. 탁송비도 네. 안 될 거다. 네. 안 그러면 바로 그냥 신고하고 구청에 접수하고 상사 상호명 아니까 유튜브에다가 올리고 다 하겠다.
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거는 왜냐면 너무 치사한 방법이잖아요, 사실. 네네. 저희도 매입을 하는 입장에서 이런 업체들이 많아지는 게 싫거든요. 소비자들이 피해보는 것도 있고 저희도 피해를 보는 거라서 뭐 100만 원, 50만 원 양보하지 마시고 네네. 좀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민사로 가면 100% 이길 거 아니에요. 제 생각엔 그래요. 근데 민사로 가도 이거 계약서가 있어갖고 제가 이길 가능성이 좀 많은가요? 이거 하필 서명을 해버렸어가지고. 상황에 따라 다른데 저는 이제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니까 확답을 못 드리지만 어쨌든 그런 법이라는 게 이제 명백하게 의도가 있으면 그런 것도 좀 참작이 되잖아요. 돈을 들이고 차를 갖고 왔는데 그게 문제가 있으면 소비자랑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업체는 정말 차가 문제가 있어서 협의점을 찾으려고 소비자한테 전화를 하면 오히려 차 파신 분이 저희한테 화를 내요. 뭐 그런 것도 확인 안 하고 갖고 왔냐고.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의리 되거든요. 네, 이거 그리고 그 정도로 만약에 문제가 차량이 있었으면은 지금 이 정도까지 안 깎아줬을 것 같은데요. 660에서 820이 되는 게. 그렇죠. 이거 그 자기네들이 좀 억지 부린 것 같죠. 제 생각도 그래요. 그 고객님도 타시면서 문제 없으셨잖아요. 네. 쌍용을 가자고 하세요. 그런 식으로 해갖고 잘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비양심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좀 피해를 봐야 돼요. 그 사람들이 돈을 더 벌어요, 저희보다. 그렇죠. 그게 열받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잘 해결되세요, 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중고차 신 김대표입니다. 방금 보신 내용은 구독자분께서 제보를 하신 내용인데 전형적인 매입 사기입니다. 정확하게 법적으로 밝히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분명한 건 그 사람의 의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그걸 사기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매입 사기라고 하는 일련의 행태들이 정말 많이 생기는데 대부분 차 가격을 높게 부르고 현장에 가서 차를 갖고 올 때 굉장히 불공정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계약서를 쓰게 하고, 원래 전액을 다 줘야 되는데 전액을 다 안 주고 계약금만 지불한 상태에서 차를 갖고 와요. 그래서 1000만원짜리 차를 계약금 500을 주고 갖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차가 뭐가 문제가 있다, 뭐가 문제가 있다, 그 500을 이제 잔금을 줘야 되는데 못 주겠다, 오히려 위약금을 줘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정말 많은 피해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매입 사기 피해는 알고도 당할 수밖에 없는 게 내가 받고 싶은 금액이 높아요. 근데 다른 딜러분들은 시세가 한 800만원 정도 됩니다, 9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러니까 1000만원 주겠다고 하는 사람 부르는 거예요. 허위 매물은 반대잖아요. 싸게 사고 싶은 마음을 건드는 게 허위 매물이고, 차를 파는 사람들은 비싸게 받고 싶으니까 가격으로 장난을 칩니다. 너는 첫판부터 장난질이. 근데 현실은 시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높게 팔 수도 없고요, 싸게 살 수도 없습니다. 적정한 시세대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점만 명심을 하시고 비교견적을 하시더라도 어느 정도 중간 정도에서 가격을 부르고 정확한 데이터가 있는 업체, 소개받은 업체,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을 하시면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는데, 허위 매물 당하시는 분들도 차 가격 비싸게 사시고 고생하고 뭐 협박당하고 시간적인 피해, 금전적인 피해를 보시잖아요. 여러분들 반드시 피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럼 이런 매입 사기를 어떻게 미연에 방지하냐? 첫 번째는 너무 높게 부른 딜러들을 부르지 마세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90% 이상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장에 와갖고 요거 기스 났네요, 요거 문제 있네요 하면서 조금 깎는 사람들은 이제는 애교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감가를 하고 갖고 가는 그런 계약도 일단 피해인데, 현장에서 금액도 제대로 안 주고 계약금만 주고 갖고 가서 매입 사기를 치는 건 더 큰 피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두 가지 피해를 다 당하시지 않으시려면 너무 높은 가격으로 부르는 소비자 거는 일단은 커트를 하고요. 두 번째는 계약금만 주고 갖고 간다는 거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니까 무조건 전액을 다 현장에서 다 받으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계약서, 정확한 거래를 위해서는 계약서 작성이 좋습니다. 하지만 매입하는 입장, 물건을 사는 거래 업체의 입장에서는 구두 계약도 계약으로 들어가고요, 돈을 송금한 것 자체가 내가 샀다는 권리 표명을 한 거기 때문에 현장에서 협의를 하시고 돈을 받으셨다고 하시면은 안심하시고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자동차 등록증을 주신 다음에 그냥 진행을 하셔도 거의 99%는 이상 없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의심스러우시면은 그 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차를 계약하러 오신 분의 사원증을 확인해서 이게 맞는지를 보고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계시다고 하시면은 이전이 안 되거나 사고가 났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상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계약서를 안 쓰시는 게 사실은 유리하세요. 계약서 쓰면은 분명히 조항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이 적혀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냥 구두상으로 협의를 하시고, 구두 계약도 법적으로는 계약 효력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 불리한 계약서를 쓸 일은 없겠죠. 근데 그것도 조금 의심스러우시면 계약서를 다 읽어보시고 꼼꼼하게 보신 다음에 계약을 하시면 되는데, 그 작은 글씨들을 다 보기가 어려우니까 차라리 그런 계약서를 사인을 안 하는 것도 방법이다. 요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경기가 안 좋고 이제 시기가 안 좋을수록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동방 사기국가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 정도로 정말 옛날 그 조선시대 때부터 사기꾼들이 정말 많은 나라인데,
결국 안 당하는 거는 우리가 현명해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유튜브라든지 온라인 좋은 정보는 꼭 활용을 하시고 믿을만한 업체를 찾으세요. 믿을만한 업체가 없다고 하시면은 이름 걸고 얼굴 걸고 하는 이런 업체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입 관련된 문의 주시면은 성심성의껏 제대로 상담을 해드리고요. 최대한 여러분들 차를 좋은 가격에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도 수익과 마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소비자 가로 살 수는 없겠지만 정직하게 거래를 하고 서류와 명의 이전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지켜드리고 이런 사기치는 업체처럼 여러분들께 피해를 주는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 매입 사기를 작정하고 하시는 업체분들이 계신다고 하시면은 제가 장담하건대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없고요. 혹시 돈을 어느 정도 벌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다 까먹습니다. 여러분들이 남한테 피해를 주신다고 하시면은 그 피해는 결국 여러분들 또는 가족에게 돌아올 수 있으니까 정직하게 생각을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피해 보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지도록 이 영상을 여러분들 주변에 공유를 해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드리고 중고차 거래 시에는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신!